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는 조국의 역습입니다. 조국의 역습. 제가 사실은 이거 제국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봤어요. 여러분, 제국의 역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스타워즈죠, 스타워즈. 그런데요, 요즘 분들은 이 스타워즈를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타워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역습이라고, 제국의 역습이라고 안 하고 그냥 조국의 역습이 시작된다라고 써봤습니다. 원래는 제국의 역습 해놓고 이렇게 찍찍 끊고 조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름 게 스타워즈 뭐 분위기를 조금 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튼 자, 조국의 역습이 시작된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모해 위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 위증보다 더 나쁜 거죠. 어떤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특히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위증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최성해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동양대에 표창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니, 표창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표창장이 나갔겠느냐? 따라서 정경심이 조민 씨에게 줬다고 하는 표창장은 위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최성해는 그런 얘기도 하죠. 동양대에서 자기가 모르는 표창장은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대장, 발급 대장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성해의 이 진술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총장이 모르는 표창장은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총장 명의로 발행된 표창장, 그 발행 그 대장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행 대장도 없어. 자, 아무튼 이 최성해는 조국과 정경심을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일파만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끝끝내는 조민 씨가 고졸로 추락하는 일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SBS의 그 개같은 가짜 뉴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흘 뒤에 들어갈 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가 발견됐다.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어디에서? 정경심의 컴퓨터에서. 이런 개같은 가짜뉴스가 SBS에 보도가 됐어요. SBS 지금도 그에 대해서 사과 안 합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야. 사흘 뒤든 나흘 뒤든 언젠가 어쨌든 했잖아. 참, 그날 안 했거든요. 아니, 기사는요 내일 모레 할 거다라고 보도를 하고 하든가, 그래야지 며칠 뒤에 맞췄다라는 말이 되지. 이미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라고 보도해 놓고서 그 며칠 뒤에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니 나는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아유 참, 이게 뭐 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지난 몇 년 동안 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최성해의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 가족이 글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조국의 역습, 조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최성해 드디어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 표창장 위조 논란 제2라운드. 야,
표창장 논란 제2라운드. 그래요. 표창장 논란이 이제 드디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글쎄요.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 많은 생각이 지금 순간적으로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지금 말이 지금, 참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참, 뭐라고 좀, 참. 네. 계속 이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조국 장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두둔하는 기사, 조국과 정경심 잘못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자면 진실을 밝히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제가 검사들한테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그건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기자들이라는 것들이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저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음해하려는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요, 그놈들 수시로 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제가 검사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좌연기린 가는 놈은요, 어디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하나 다 정산할 거다. 하나하나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대.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바로 제가 늘 말하고 있는 범정, 수사정보정책관실, 범죄정보정책관실, 여기에요. 거기에서 저 같은 사람을 사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1년씩이나 유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1년 동안 앞으로 검사들이 계속 제 뒷조사를 해야 할 건데, 그걸 그냥 가만 내줘야 돼요? 나 1년 동안 참으면 돼? 참. 자, 아무튼, 그 일의 시작이 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그 시작 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성애죠. 근데 그 최성애가 이번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이 최성애가 고소를 당하고 이 고소가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정경심 교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에서 표창장 위조 논란 제2라운드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최성애를 고소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대구 MBC에서 새로운 기사, 특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최성애가 했던 말, 지금까지 법정에서 최성애가 했던 증언, 이것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됐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대구 MBC 신병철 기자의 보도 때문입니다. 자, 당시 최성애는요, 뭐라고 주장을 했었느냐. 어학교육원, 그러니까 당시 어학교육원 원장이 정경심 교수였는데, 어학교육원 명의의 표창장이 나갔습니다. 이 표창장은 최성애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학교육원에는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학교육원에서 표창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어학교육원에는 담당 직원이 없었다. 아니 심지어 어학교육원에는 따로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교직원이 배치되지도 않았으니까 결국에 만약에 어학교육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나갔다면 그 정경심이 위조한 거네. 요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는 담당 직원이 있었다라는 진술과 물증이 이번에 떡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표창장은 이 직원이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표창장이 발부가 됐었던 겁니다. 위조를 했다면 이 직원이 위조한 것이고 위조한 게 아니라면은 총장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게 이번에 새로운 증거로 표출된 겁니다. 당시 법원이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에게 줬다고 하는 그 표창장을 위조라고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최성애의 진술. 나는 표창장 준 적 없는데? 라는 진술. 그리고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 담당 직원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진술이 뒤집어지고 있죠. 최성애 역시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나갔는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라고 어딘가에서 또 말을 합니다. 인정을 해.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당시 어학교육원에 담당 직원이 없었다? 아니, 다 있다고 나온 거 아니야. 이번에 그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옥죄었던, 그리고 딸 조민 씨의 대학 졸업장과 대학원 졸업장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위조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마침내 딸을 고졸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최성애 총장을 모해 위증죄로 고소한 겁니다. 만약에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아마 정경심 교수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당시 동양대 표창장은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죠. 고려대 합격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졸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조민 씨 역시 입시 비리로 유죄가 확정이 됐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표창장 때문에 가족 중에 두 사람이 감옥을 갔고 또 한 사람은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야. 그 원인은 바로 동양대 표창장이었고요. 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단정지었던 것은 최성애의 거짓말 때문이었던 겁니다. 두 가지 거짓말. 내가 표창장 발부한 적 없다. 대한민국에서 동양대 표창장, 총장이 내가 모르는 표창장이 어딨노? 그 다음에 당시 어학교육에는 담당 직원도 없었어. 요 거짓말 때문에 조국도 정경심도 조민도 지난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9년이거든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23, 24, 25 무려 7년이네요. 이 기간 동안에 장용진 역시도 정말 졸라게 힘들었습니다. 좌연길인가는 그놈 페북에 보세요. 저를 뭐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조국 사태부터 욕을 하기, 제가 기사를 이상하게 쓰더라 한 식으로 기사를 써놓고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제가 이 말도 한마디 이상하게 하면은 또 약간 색깔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또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자연계에 가서 고소할까봐 제가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예?
달리 말하고 보면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법조 기자단이 정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바로 조국 사태부터가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국 사태의 시작은 최성해 총장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참 나비 효과라고 여기 썼는데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누구한테까지 미쳤는지 참 그렇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법원이나 검찰이 누구 하나라도 좀 제 역할을 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오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검찰은 조작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오판을 책임져야 될 판사들이 있겠죠. 그 판사 중에 저는 이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누구냐고요? 이 사람이 엄상필이에요. 엄상필 현재 대법관입니다. 엄상필 대법관은요, 항소심 2심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역시 유죄의 징역형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새끼는 대법관이 됐어요. 아이 잡놈의 새끼. 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내린 새끼도 있죠. 누굽니까? 천대엽입니다. 천대엽. 지금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희대의 꼬북 역할로서 내란을 합리화하는 헛소리를 나불대고 있는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1심도 마찬가지죠.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이 세 사람 역시도 1심 판사들이거든요. 이들 다 잘 나가요. 다 진급하고 다 좋은 데 가고 다 고등법원 가고 왔다. 자, 이들 이제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들은요 의도적으로 오판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뒤바꿔 준 겁니다.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뒤바꿔 주고 자신들은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그 부귀영화는 우리가 빼앗아야죠. 그건 범죄 수익입니다. 그죠? 이젠 바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기사인데요. 사면 정경심, 최성해 고소. 사면 정경심. 정경심 교수가 사면을 받은 거하고 최성해가 고소를 당한 거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정경심 교수가 사면된 거는 이미 지난해인데 이제 와서 사면 정경심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사는 의도적으로 정경심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면이라는 단어를 하나 싹 끼워 넣음으로써 정경심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은근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 꽤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10대 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사면 정경심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 아이 잡놈들. 잡놈들이에요. 잡것들이에요. 어떻게 기사를 이따구로 썼는지 몰라.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한국경제 기사였거든요. 한국경제 참 얘네들 지금 뭐라고 지금까지 썼느냐면 이런 기사도 썼어요. 내년 지방선거 누구 지지하나 묻자 민주당 39%, 국힘 36% 이런 기사도 썼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구 지지하느냐 물었더니 민주당은 39밖에 안 나왔는데 국힘당이 36까지 나왔대. 이거 큰일 났다 싶죠.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기사를 쓰느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대. 이 두 개의 기사 내용을 합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 민주당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기사는 거짓말입니다. 엉터리 조작이에요.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왜? 이 기사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9,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36이 아니라 25%였어. 여기는 왜 36이고 여기는 또 25인데 이유는 이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39%가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했고 36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거야.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36%는 국힘당 후보가 아니라 야당 후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말한 야당에는 뭐도 있습니까? 예, 여기 조국신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 조국혁신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마음에 안 들지만 정의당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개혁신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당 지지율은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야당 후보 지지는 36이 된 겁니다. 야당 후보 지지라고 그랬는데 이걸 왜 국힘 지지로 바꿔놨어? 자, 그러니까 약 11%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라고 쓰면 안 돼. 여당, 야당이라고 써야지. 에? 근데 국힘이라고 한 거야. 이거 뭐예요? 의도적인 혼선과 조작이죠. 예. 국힘당은 25%밖에 안 돼요. 25를 36으로 뻥튀기 시킨 겁니다. 예.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고요? 한국경제에서 했다고. 이 한국경제 얘네들 맨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아주 더러운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달리 더러운 게 아니라 이러니까 더럽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 기사가 여러분 이게 기사입니까? 이게 기사예요 이게? 예? 참, 그런데 이런 식의 조작을 한국 경제는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더러운 신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조작질 많이 합니다. 자, 부동산 대책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 이재명 지지율 54% 떨어졌다면서 기사를 낸 거예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추미애 김현지 방지법 발의 맹공. 추미애하고 김현지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기사를 썼죠. 그런데 또 위에는 뭐야? 부동산 대책이래. 그러니까 이재명을 욕하기 위해서 온갖 것 다 끌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그게 무슨 기사까지 쓰느냐?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 20대가 영포티 조롱하는 이유. 요런 기사를 씁니다. 진짜 개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기사 써도 되겠네. 예? 20대 1배 구분하는 법 찾으면 되겠네. 6, 70대 꼰대 틀딱 태극기 부대 구분하는 법 이런 거 써도 되겠네. 그걸 우리는 안 쓰죠? 그런 식의 조롱이나 비아냥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그게 언론이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영포티 조롱하는 이유 확 그냥 아이고 한국 경제는요 재벌의 신문입니다. 재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회사예요.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노동자와 약자를 조롱하는 아주 천박한 신문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조선일보보다 먼저 없어져야 된다. 이 한국 경제입니다. 재벌들의 돈으로 만든 회사,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회사, 그런 게 왜 필요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편파적인 거예요. 이런 새끼들 놔두면 안 돼. 한국 경제요? 솔직히 이게 일본 산케이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런 신문들 하루라도 빨리 내쫓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싸워 보시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